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맨들. 자, 매주 길일과 함께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이죠.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기금 외국인 뭘 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를 복습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옵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루면서 한 10분 내외 그 정도 길이니까 편하게 언제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다들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 그런데 호재성 정보는 시간에만 공시하면서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규모 유상증자는 6시 이후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때리면서 또 뒤통수다, 올빼미 공시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무려 5천억이나 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월요일날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나 뜨겁습니다.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겠죠. 이제는 일각에서 비트코인 2억 설까지 나타나는 중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무려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관련주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공부했다시피 이게 시작이겠죠. 자, 이번 주 코스피 어떻게 되었나? 0.7% 상승입니다.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삼자는 바닥을 다지는 중.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1.9%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코프로비엠은 해리스가 당선되면서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은 뭐 아예 날아가고 있죠. 새로운 시대를 또다시 열었습니다. 알테오젠 무려 15%나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이랑 알테오젠이랑 이제 시가총액 차이도 8조인가 뭐 그 정도로 엄청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은 알테오젠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이오의 시대죠. 회동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눈치 보기, 그래도 매도세가 많이 줄었죠. 이제는 반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연기금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큰 금액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죠. 다만 환율이 어제 많이 급등했습니다. 1399.5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충격이 살짝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유가는 여전히 70달러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유가를 더 떨어뜨리는 거죠. 유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고 이제 4.3까지 내려왔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1억 1천만 원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나 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뷰는 뭐 계속 동일합니다. 과거부터 돈이 흐르는 걸 봤을 때, 대선 때 이제 어디에 돈이 많이 가는 걸 봤을 때, 이번에는 뭐 누가 봐도 트럼프 쪽에 확실하게 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그 결과 뭐 해리스가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등장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압승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그래서 앞으로 신용물 금리 등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뭐 채권을 좋아한다면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환율도 결국은 하락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장도 돈이 들어올 수 있어 보이며, 비트코인은 2억이라는 금액이 다가올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작년에 로봇, 그 다음에 AI 그런 친구처럼 내년에 가장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 공포주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던 공모주는 양봉을 띄우는 모습도 나타냈죠. 그래서 곧 시장의 반등이 확실히 나타난다면은 공모주도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겠죠. 트럼프에게 두드려 맞는 그런 섹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섹터를 좀 큰 비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우리 계좌도 앞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망을 보자면 일단은 비트코인, 테슬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이쪽에는 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 관련주와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뜨거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와 우주 관련주도 당연히 계속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신유물 금리 하락이 뭐 나타난다면은 다시 바이오가 더 뜨거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최근 연기금 많이 사죠. 외국인 매도세 멈췄죠.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전, LG엔솔, 네이버, 대한항공,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SK스퀘어, 한국항공우주, 삼성바이오닉스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네이버,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전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5천억이나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크게 사고요. 현대차, 포스코프챔, GS윈드, 삼성전자우, 더본코리아, 현대로템, 금호석유를 매수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분들이 사는 이 라인업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 좀 안 맞는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분들이 최근 많이 산 삼전, 그 다음에 삼성 SDI, 현대차, 반도체 완성차 2차 전지 그다음에 CS윈드 친환경 요러한 친구들은 트럼프 시대에 좀 안 맞는 친구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위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돈이 들어올 만한 섹터가 뭔지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금투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증시 반등 성공해 주겠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금투세 폐지가 진짜로 피부에 느껴지게 올해 그다음에 내년 수익이 5천만 원 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비자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12월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큰 상승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고 12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급등할 때 사면 안 되겠죠. 대왕거래 관련주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시추지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게임 산업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붙어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신작이 출시되는 게임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더본코리아가 그래도 잘 상장했습니다. 공모주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원전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도 트럼프 관련주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금요일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런 것들을 가져보면서 성장주를 잘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급등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와 함께 3,9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월요일입니다. 중국 광군제가 열립니다. 화장품 볼까요? 네이버에서 단 24를 개최합니다. 네이버의 미래는 어떤 걸까요? 수요일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혹시나 증시가 변동성이 있지 않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수능 날입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디스타가 개최됩니다. 게임 관련주 봐야겠죠. 금요일입니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발표.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틱톡 어워즈가 열립니다. 국내 첫 틱톡 어워즈라고 하네요.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출시가 있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 및 실업률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슬슬 끝나가고 있죠.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주 잊지 마시고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